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국내 확진 환자가 125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 환자가 9,78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4명이 추가돼서 국내 누적 사망자는 162명으로 늘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현재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볼 때 4월 6일 개학이 어렵다며 9일부터 온라인으로 순차적 개학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험과 입시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수능 연기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이탈리아 교민과 유학생들을 데려오기 위한 첫 번째 전세기가 어제 밀라노로 출발했습니다. 전세기는 우리 국민 300여 명을 태우고 내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3월 서울의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이 사흘에 불과했고 특보가 내려진 날은 하루도 없었습니다. 코로나19로 중국의 공장이 멈추면서 중국발 스모그의 절대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125명, 사망자가 4명 추가 발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9,786명, 사망자가 162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환자 절반 가까이가 대구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제2미주병원 집단 감염 영향으로 60명이 추가 확진된 대구는 이제 누적 환자가 6,684명에 달합니다. 국내 입국자 특별 검역에서도 15명이 추가돼서 이 과정 누적 환자는 217명이 됐습니다. 해외 유입이 집중된 수도권도 확산세가 이어져서 서울 24명, 경기에서 13명이 추가됐습니다. 이외 인천 6명, 대전과 경북 각각 2명, 부산과 충남, 경남에서 1명씩 추가 확진됐습니다. 격리 해제도 180명이 추가돼서 완치된 환자는 5,408명으로 격리 치료받는 환자보다 1,000명 넘게 많아졌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현재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볼 때 목표대로 다음 달 6일 개학을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개학을 연기할 수는 없는 만큼 온라인 개학을 고려하면서 다음 달 9일부터 순차 개학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험과 입시 일정도 그에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해서 수능 시험 연기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동안 감염 위험을 대폭 낮추기 위해 방역 역량을 총동원해서 노력해왔습니다만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학습권을 포기하고 무작정 개학을 연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준비 상황과 아이들의 수용도를 고려하여 다음 주 중반인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개학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시험과 입시 일정도 그에 맞춰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예정된 임시항공기가 국경 봉쇄 강화로 보류되는 등 곳곳에서 귀국행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 교민을 위한 1차 정부 전세기는 현지 시간 오늘 귀국길에 오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전국이 봉쇄된 뉴질랜드. 식료품을 사러 갈 때도 경찰 검문을 받아야 할 정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You've already been? Yeah. Where are your groceries? In the back? Yeah. Can I have a look? Yes. 워킹 홀리데이 일자리가 끊기고 학교도 휴교하면서 귀국편을 찾는 뉴질랜드 체류 우리 국민은 1,00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전 세계 곳곳이 봉쇄되면서 경유편도 계속 취소되자 대사관이 나서 임시 항공편을 주선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뉴질랜드 정부가 갑자기 보류해 귀국길이 막혔습니다. 2월에 한국 직행 비행기를 결제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취소되었고요. 3월에 대만 경유행 비행기도 당일 아침에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4월에 말레이시아 경유 비행기도 오늘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유로 가는 길도 막혔고요.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외교부는 미얀마와 필리핀, 인도,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에서도 귀국을 원하는 우리 국민이 많다며 영사 조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에 있는 우리 교민 310여 명을 위한 1차 전세기가 현지 시간으로 오늘 밤 밀라노에서 출발합니다. 이탈리아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만큼 의료진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이 탑승 전 철저히 검역할 방침입니다. 검역은 발권 전 1차적으로 발열 체크를 저희 의료진에 의해서 실시가 되고 또 2차로 게이트에서 탑승 직전에 2차로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전세기 탑승자 가운데 한 명이라도 코로나19 양성이 확인되면 전원 14일 동안 시설 격리할 방침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번 주 일요일 종료됩니다.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정부는 이번 주에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시작한 2주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이번 조치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과 함께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생활 방역 체계로의 전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 주 안에 정부 부처와 방역 전문가, 노사, 시민사회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주중 첫 회의도 열어 생활 방역 체계로의 전환 방법과 전략을 논의하고 자발적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재정적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궁금해하는 방역 관리에 대한 질문을 반영하여 세부 지침을 만들고 있으며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수칙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전 세계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됨에 따른 준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시설 격리를 하게 되는데 1,500명 정도가 머물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입국자 정보는 지방자치단체에 전달되고 전담 공무원이 지정돼 관리됩니다. 위치 정보를 이용한 추적 관리와 주민신고제도 운영됩니다. 하루 입국자가 7천여 명이고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기 때문에 격리 대상자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가격리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외국인은 강제 추방이나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코로나19의 해외발 유입을 막기 위해서 지자체마다 특별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입국자들을 공항에서 직접 수송하거나 임시 생활시설을 마련해서 지역사회와 접촉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공항 입국자 가운데 하루 평균 300여 명이 코로나19 증상 의심자입니다. 이 가운데 확진자는 20-30여 명. 해외발 확진 사례가 증가하자 지자체마다 특별 대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입국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막고 인천공항에서 방역이 완비된 특별공항버스나 구청이 마련한 별도 차량만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울산시도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들을 직접 전세버스에 태워 이송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4차례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는 자가 격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무원이 지켜야 할 수칙을 교육합니다. 자가 격리가 어려운 해외 입국자들이 지낼 수 있도록 생활시설을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생활시설은 50실 정도, 잠시 방문하는 해외 입국자들을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인천공항에서만 하지만 김해공항이나 대구공항 입국자에 대해서도 수송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들이 인천공항에서 서울역이나 광명역까지 오는 동안 감염 당국의 통제 밖에 놓이고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이 높다고. 전라북도는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도민을 정상 유무와 상관없이 무료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KTX 정차역에 택시 등 무료 차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이송 수단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우리 전라북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방역 강화에 맞춰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한 자치단체의 대책이 세밀해지고 있습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달 생산과 소비가 9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설비 투자도 줄어서 실물 경제 지표인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전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3.5% 줄어서 구제역 파동이 있던 201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생산이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7.8%나 급감했습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도 전월 대비 6% 감소해 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설비 투자는 전월보다 4.8% 감소했고 건설업체가 실제로 시공한 실적을 금액으로 보여주는 건설 기성도 3.4% 줄었습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경기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전월보다 0.7포인트 하락해 11년 1개월 만에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환자가 16만 명을 넘어서고 사망자도 3천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인 월드오미터는 우리 시간 오늘 오전 9시 기준 미국의 확진자 수를 하루 새 2만 명 늘어난 16만 3천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560여 명 늘어난 3,100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앞서 코로나19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뉴욕주의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 환자가 하루 새 6천 명 넘게 증가해 6만 6천여 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백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백악관 핵심 당국자에게서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미국 내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은 뉴욕 주지사는 뉴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며 다른 주에서도 벌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데보라 벅스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조정관은 거의 완벽하게 대응해도 10만에서 20만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확산 방지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망자 범위가 160만 명에서 220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만큼 모든 미국인이 이를 이해하고 서로 보호하기 위해 일치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주지사도 유사한 맥락을 경고했습니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이 뉴욕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You see this virus move across the state. You see the virus move across this nation. There is no American who is immune to this virus. 실제 환자 증가 속도가 급속히 빨라지면서 1,000명을 넘긴 주만도 20곳을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응도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택 대피령을 내리고 학교 휴교 조치를 연장하는 주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We are no longer asking or suggesting that Marylanders stay home. We are directing them to do so. This executive order will become effective at 8 p.m. today. 뉴욕에서는 명소인 센트럴파크에 임시병원을 만들어 하루 뒤 가동에 들어가고 도착한 해군병원선에 일반 환자를 이송해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마존 등 물류업계의 파업이 잇따르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배달 수요가 늘면서 이를 감당할 직원들의 안전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가 3%대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유가는 1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뉴욕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에 급락세를 딛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지수와 스탠더드앤푸어스 500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 모두 3%대의 급등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을 다음 달 말까지로 연장한 것이 단기적으로는 급격한 경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 손실을 방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있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미국 제약사인 존슨앤존슨이 오는 9월부터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힌 점도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임상시험 결과 백신의 효과가 증명되면 내년 초부터 긴급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유가 전쟁으로 2002년 2월 이후 18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장중한 때 배럴당 20달러 선이 무너졌다가 결국 6.6% 떨어진 20달러 9센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5월부터 하루 원유 수출량을 사상 최대 규모인 1,060만 배럴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화 통화를 하고 국제유가 안정과 코로나19 대처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국제 에너지 시장 안정의 중요성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된 2020 도쿄올림픽이 내년 7월 23일 개막해 8월 8일 폐막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당초 올해 7월 24일 열릴 예정이던 올림픽은 1년 연기했다고 발표했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도 긴급 이사회를 연 뒤 성명을 발표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모리요시로 도쿄 조직위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 해결책은 아직 없지만 시간이 충분한 여름 올림픽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패럴림픽은 8월 24일 열립니다. 네, 올해 3월은 초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지난해와 달리 공기가 무척 깨끗했습니다. 서울은 나쁨 수준이 단 사흘에 불과했고 특보가 내려진 날은 하루도 없었는데요. 봄 공기가 1년 만에 확 달라진 이유가 뭘까요? 정혜윤 기자입니다. 역대 최악의 초미세먼지 공습이 이어진 지난해 3월. 평소 9배에서 13배까지 치솟은 초미세먼지에 시민들은 꽃피는 봄을 제대로 즐길 수 없었습니다. 재난 수준의 스모그 공습에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는 관측 이래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은 무려 일주일 동안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 공기는 지난해와 달라졌습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까지 오른 날은 단 3일에 불과했고 미세먼지 특보는 하루도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1년 만에 미세먼지 상황이 크게 호전된 데 코로나 사태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코로나로 중국 공장이 멈추면서 중국발 스모그의 절대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압계가 지난해와 다른 형태를 보인 것도 역할을 했습니다.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 무풍 상태가 지속하며 고농도 미세먼지가 악화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이례적으로 강한 동풍과 잦은 날씨 변화가 깨끗한 공기를 선물했다는 겁니다. 지난 겨울부터 올해 봄까지 유난히 동풍 계열의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또 기압계 변화가 무척 빠릅니다. 정체로 인해 악화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거죠. 이렇게 동풍이 강하게 들어오고 자주 유입되는 건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전문가들은 4월도 비슷한 기압계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확률은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코로나19가 심혈관계 질환 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만약 그런 기저질환이 없더라도 새롭게 심장 손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텍사스대 휴스턴 보건과학센터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을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 제1저자인 무하마드 마지도 교수는 과거 심장병을 앓지 않은 환자도 코로나19로 심근 손상을 입을 수 있다면서 심장 질환 여부와 관계없이 심근 손상이 생길 수 있지만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 더 위험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와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전염병학 연구에서는 바이러스 감염이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부정맥, 심근경색 등의 발생 또는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심장병학회 임상 공고에 따르면 심혈관 기저질환을 가진 코로나19 환자의 치명률은 무려 10.5%에 달합니다. 네, 작년 3월 초 일주일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었죠. 하지만 앞선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올해는 예년보다 공기가 무척 깨끗한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의 공장 가동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있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오늘은 사이언스 투데이 날씨학 개론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